자, 고개 드시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 교재 85페이지입니다. 우리 요약지 85페이지 보시면 11번 테마죠. 1세대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있잖아요.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별표시를 2개를 하시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3개 하셔도 되는데, 예, 3개 해도 되고요. 예. 좋습니다. 3개 하셔도 되고, 11번하고 12번 이걸 잘 보셔야 되는데, 일단, 자, 고개를 드시고, 지난 시간에 배운 걸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 소득세, 납세문자는 개인인데 그 개인을 고자와 비고자로 나눠서, 고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있거나 또는 주소 없더라도 183일 이상 거소둔 개인을 고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고자다 그러면 국내 소득뿐만 아니라 모두 국외 소득도 과세한다. 근데 국외 소지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문자는 그냥 고자 아니고 양도일년제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 고소둔 고자만이 납세문자가 된다는 거. 또 고자다 그러면 항상 싸이를 떠올리면서 국내 국외에서 다 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납세지는 자 어디냐? 주소지죠? 네, 고자 국세는 하여튼 집값과 관련해서 분류봐야 되니까 주소지로 쓰면 거소지 관할 세무서를 납세지로 하고, 비고자다 그러면 항상 마돈나를 떠올리면서 비고자다 그러면 국내 주소가 없거나 183일 이상 거소두지 아니한 개인을 뭐라고 한다? 비고자. 비고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국내, 우리나라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무가 있습니다. 그죠? 비고자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비고자 국외 소득은 납세무가 없고, 또 그 다음에 비고자다 그러면 납세지는 주소 고소지로 갈 수 없으니까 국내 비고자가 사업장에 있으면 사업장 수혜지. 자, 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주된 국내 사업장 수혜지고, 사업장이 없다 그러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또 소득세 과세 방식은 종합과세 방식은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연금, 기타 소득들을 전부 다 1년 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방식인데, 근데 분리과세 방식은 주택임대소득이요.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2018년도 소득은 비과세인데, 이제 2019년도부터 발생하는 소득은 14% 세율로 해가지고 소득세를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면 그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종결되고요. 그 다음에 또 분류과세 방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이 채택하고 있는 과세 방식인데,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 같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과세해요? 구분해서 과세해요?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한다 이런 거 작년 시험에 나왔고, 그래서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표준과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거.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요. 우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토지, 건물, 또 부동산에 관한 권리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 부동산, 우리 이용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전세권 대상입니까? 네. 네? 지상권,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보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다. 그래서 점포 임차권 같은 것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또 어업권, 광업권, 취득세 대상은 되지만 어업권, 광업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채 재산권은 대상이 아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데,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래가지고 그 얘도 알아야죠. 그 얘가 뭐예요?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이런 것들.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채권 같은 상환이란 말들은 채권은 대상이 됩니다. 나중에 토지주택으로 바꿔주니까. 국민주택채권 같은 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도소득세요. 우리 대상 기타 자산이 있는데 글자 그대로 4가지라고 그랬죠? 기타 자산. 그래서 먼저 특정 시설물 이용 및 회원권. 그래서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된다. 골프, 콘도, 헬스클럽 회원권 등등. 자, 명칭 불문하고. 그 다음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대상이 된다. 그래서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그런 주식도 대상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특정
어떤 법인의 주식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특정법인 주식, 특수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인데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대상이냐 아니냐만 혹시라도 나와봤을 때 보면 되는데 요건이 어떤 요건이었냐? 50, 3년 내 50, 80% 단한주 요거 해당하는 주식이 기타 자산으로서 양도세 대상이 된다. 이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하고 주식 또는 출자 지분 대상인데 어떤 게 있었냐면 자, 우리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원칙적으로 대상 아니고 예외적으로 대주주가 양도하거나 뭐 할 때만 외거래할 때만 대상이 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소액주주가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주권 상장 법인 주식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 다음에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 된다. 대주가 양도하든 또 외거래하든 무조건 대상이 되고요. 장내거래하든. 자, 그래서 주권 비상장 법인 주식은 무조건 대상이고 그 다음에 파생상품, 일정한 파생상품도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실질과세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이전만 하면 양도에 해당한다.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 담보,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뭐 이런 것도 배웠고 양도 담보된 자산이 채무자가 변제하니까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니까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소유권이 환원할 때 채무자에게 환원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돈 갚으니까 처분권 같은 거 다시 오는 거니까. 또 양도세는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이어야지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양도세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요.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그 다음에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하죠. 조합의 현물출자도 양도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세분화하면 디테일하게 보면 자기 조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요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자기 조합 지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양도에 해당하는 거고요. 하여튼 법인의 현물출자 양도에 해당하고 근데 1인 회사, 개인 회사, 1인 회사, 자기 회사에 자기가 현물출자할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관계 없다고 봐서 1인 회사, 자기 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대물변제예요.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대상 물건 이전하거나 손해배상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또 이혼할 때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이전하거나 다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거죠. 양도에 해당하고 소수의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양도소득세요.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것들이 있냐 부담부 증여예요. 그래서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이럴 때 부담연 증여했을 때 수증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한테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3억 상당의 부분에 있으면 뭐가 증여자한테 양도세 부과될 수 있고 자 수증자는 5억에서 갚아야 하는 돈 3억 뺀 2억 부분 채무 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은 뭐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하니까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다만 자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이 달라요.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은 유상취득으로 봐요? 무상취득으로 봐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대가관계 있다고 보고 자 그 다음에 채무면한 대가를 받았다고 보잖아요. 그 다음에 채무인수액 이외 재산 부분은 5억에 3억 뺀 2억 부분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 다만 이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 아닐 때이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그때는 증여로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본다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추정이고 취득세에서는 본다고 그래서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세 부과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채무인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자 보시면 물론 양도로 보는 경우에 공매, 경매,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이나 공매,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거나 수용, 보상금 받고 이전하니까 이런 것도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상이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요. 환지 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다만 환지받은 토지를 매각, 보류지를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또 가만지도 배웠어요. 권리면적 100제곱미터 했다가 나중에 80제곱미터로 환지받았다. 그러면 20제곱미터만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거고 청산 절차 들어갔을 때 청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줄어든 것만큼. 그럴 때 청산금 수령에 대해서 뭐가? 양도소득세예요. 하여튼 가만지의 경우 환지 권리 줄어든 것만큼 청산금 수령하고 수령에 대해서 뭐가 해당한다? 양도에 해당한다. 이거 배웠고요. 가만지. 그 다음에 우리 또 지적경계선이 삐뚤삐뚤해서 지적경계선을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토지 교환이 이루어질 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토지 교환. 근데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0% 초과하면 양도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또 공유물 지분의 변경은 단순 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공유지분권 10%를 대가받고 넘겼다.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자,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하여튼 신탁, 소유권 환원 이런 거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냥 돌려주는 거니까 또 믿고 맡기는 것 뿐이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간의 매매 양도하면 겉모습은 양도지만 무슨 양도냐 속 내용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으니까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의 양도는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대가관계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 속간에도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이전한다거나 자, 그 다음에 파산 선고로 처분되는 것은 처분된다거나 또 아니면 또 법원이 개입되어 있는 그런 경우라든가 같은 까먹었네. 자,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네. 자, 여러분요. 또 그 다음에 어떤 경우냐면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다거나 이런 경우예요. 약간 그 감기, 아니 안 걸렸어요. 감기는. 근데 약간 코가 약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그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하여튼 이런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배운 게 양도소득세요. 양도 및 취득시기요. 매매 같은 일반 조건에는 원칙 언제다? 대금 청산일. 불분명하다? 등기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다? 등기접수일. 이런 걸 배웠습니다. 등기일이 빠르면 등기일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부한 게 장기할부 조건부 매매는 중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하고 인도일 상수일 비교해서 장기할부 조건 매매는 중 빠른 날이고 수용도요 중 빠른 날 기억하셨어요. 수용도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근데 자 토지 수용의 경우에 수용권자가요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제기돼 가지고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자 공탁한 날이에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소송 판결 확정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 주려고 했는데 공부상 소유자하고 소송 중에 어떤 사람하고 누구한테 보상금 줄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 요거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 및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점유 시효 취득한 민법 245조 1항 규정에 따라 점유 시효 취득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점유개시일이에요? 시효 만료일이에요? 등기접수일이에요? 점유개시로 소급한다고 그랬습니다. 점유개시로. 양도소득세는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족시킨 조세니까 점유개시로 소급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이런 거 배웠어요. 절 보세요.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취득 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입니다. 그죠? 아니에요? 언제 그러면?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쇠도끼니까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에요. 옛날 대장간에서 구입했을 때고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금도끼, 은도끼에 되니까 환지처분으로 권리면적보다 증가 감소된 토지가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고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이거 뒤바꿔낸단 말이지. 이런 것들.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여러분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원의 확정 판결이래요? 아니면 당초 취득이래요? 당초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식 얘기했잖아요.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유기억사는 내 인생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이라고 그랬습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아니에요. 잘못 갔다 온 오유기억사 없는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등등 배웠습니다.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불분명하다 그러면 자산을 여러 번 양도할 때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먼저 이런 것도 공부했었고요. 그랬죠, 여러분들? 네. 자, 또 봅니다. 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세율에 비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먼저요,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또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 양도리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추가된 거 하나가 있었죠, 올해? 어떤 거예요? 자, 지적재주소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서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됐을 때요, 감소됐을 때요? 감소돼서 받은 조정금은 비과세고, 나중에 이제 증가돼서 징수한 조정금은 요거는 이제 비과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하고, 그래서 감소돼서 경계 확정으로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은 요거 뭐 한다?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디지털화하면서 경계를 다시 이제 측량해야 다시 확정하고 이런 거 할 때, 자, 지적공무상 면적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에서 조정금을 이렇게 이제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또 늘어난 사람한테는 그 징수하고 이랬을 때 얘기입니다. 그죠?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비과세 소득 꼭 기억하고, 다만 이제 시험에다 여기다 이제 비과세 소득이 아닌 거 해가지고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일정한 농지 대토로 인한 소득이라든가 8년 제촌 작용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이런 것들은 조세 특례제한법상 감면 소득이지 비과세 소득이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 기억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고개를 드시고, 우리 1세대가 아니구나, 일정한 농지 교환분합이나 비과세요. 비과세 요건은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상에 의하여 이하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3분의 1도 아니고 큰 편의 4분의 1 이하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A농지 가격,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 10억,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은 8억. 자,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의 차액 2억이 큰 편 토지 가격 10억의 4분의 1 이하. 그러니까 2억 5천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 작거나 같으니까 차액이 2억 5천보다 작으니까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했잖아요. 또 자, 교환분합의 소득 비과세에서는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교환뿐만 아니라 분합도 비과세 사유인데, 근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뭐만? 교환만 비과세 사유지 분합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개입이 돼 있거나 법령 규정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없어 단서 조건이 없는데, 경작상 필요에 의한 경우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 단서 조건이 있습니다. 신농지에서 몇 년 이상?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한다. 교환분합이나 소득비과세에서 몇 년 나왔다. 무조건 몇 년이다? 3년이다. 기간은 무조건 3년 나온다.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절 보시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예요. 1세대가 양도는 이제 국내에 1주택을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죠. 다만 비고저가 고저로 전환될 때는 몇 년을 보유해야 돼? 3년을 보유해야 되고. 그죠? 근데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일 때는 이 보유 현장에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을 거주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요, 공동 상속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이, 다른 주택이 있을 때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몇 주택 양도를 본다? 원칙적으로 1주택 양도를 봅니다. 공동 상속주택은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게 아니니까 누구 주택이 될지도 모르니까 원적으로 거주자의 주택 수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공동 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주택 양도를 봅니다. 거주자의 주택으로 계산하지 않아요. 다만 얘가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일 때는 그자의 주택으로 계산하고요. 했는데 여러분, 공동 소유주택이요. 갑지분 90%, 을지분 10%인 공동 소유주택과 또 또 다른 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 소유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 몇 주택 양도로? 2주택 양도로 봅니다. 지분이 크든 작든 공동 소유주택은 거주자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 자,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할 때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런 거지. 보유기한이 가장 긴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땡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들 교재 어디냐면 85페이지 봅니다. 11번 테마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요.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할게요. 예, 목 운동부터 여러분들. 목 운동부터 합니다. 아이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예. 아이고, 허리도 좌로, 예, 우로 돌립니다, 여러분들. 예. 아이고, 기지개 뒤로 화끈하게 제끼시고, 예. 아이고, 어깨 돌리시고, 자, 그 5월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네. 아이고, 그냥 진짜 5월은 진짜 푸르구나, 진짜 그런 노래, 5월은 푸르구나, 그 딱 맞아요, 진짜, 그죠? 5월은 푸르고 진짜 날씨도 딱 좋고요. 놀기도 딱 좋지만 또 공부하기도 딱 좋은 날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그 연휴 3일 동안 지난주 토, 일, 월, 지난 토, 일, 월 3일 동안 수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쉬었는데, 손목이 지난주 금요일 날 손목이 뭐에 염증이 생겼었는지 손을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데 집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소염제를 강하게 이렇게 쓴다고 해서 먹었더니 그래도 저녁 때부터는 슬슬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주 금요일 날은 강의할 때 판자도 제대로 못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걱정 많이 했었는데, 근데 또 약 먹으니까 또 거짓말처럼 또 이게 나아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잠만 자고 그냥 푹 쉬었습니다. 이번에 그냥 어디 놀러 가지도 않고. 자, 85페이지 보니까 11번 테마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봅니다. 별표 3개 하셨죠? 그러면 봅니다.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먼저요. 거주 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신주택 취득일로부터요. 종전주택을 몇 년이요? 3년 내요. 3년 내. 단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요. 요거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이 2개지만 1세대 1주택 양도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요거 어떤 얘기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여러분들. 요거는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종전주택이 있었고, 지난 순환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종전주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사 가려고 새로운 신주택을 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 요 종전주택 취득 후 몇 년 후에? 네? 1년 경과된 후에, 1년 경과 후에 신주택을 취득했어야 됩니다. 그랬어야지, 신주택을 취득했어야지, 요거, 종전주택 집 하나 사고 또 한 8개월 있다가 또 신주택 사고 이럴 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인터벌이 1년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경우에는 요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1세 2주택의 경우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내요? 3년 내. 3년 내. 자, 양도를 하는데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신주택 먼저 팔면 안 돼요.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몇 주택이요? 1주택 양도로 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특례 규정을 적용합니다. 무조건 비과세는 아니고 당연히 종전주택은 2년 보유 요건 등을 갖췄을 때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는 거고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거기 계속 이어서 봅니다. 1번을 보니까요.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내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의 신주택을 취득이요. 조정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주택을 취득을 위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 서류에 의해서 확인된 경우 제외하고 어떻든 간에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었고요. 또 그런 상태에서 조정대상 지역 내 신규주택을 취득할 때는 몇 년이요?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양도로 본다는 거 당연히 밑줄이고요. 그래서 원칙은 3년 양도하는데 자, 요거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예, 종전주택도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주택도 조정대상 지역이 있었어야 돼요. 있는 주택을 취득해야 돼요. 그런 거지. 자, 예를 들자면 하나라도 종전주택은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조정대상 지역 아니었는데 조정대상 지역인데 신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종전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었는데 신주택은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주택을 취득한다거나, 이럴 때는 몇 년 양도하면돼요? 3년 내요. 자, 둘 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때, 요때가 이제 둘 다 조정 지역에 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몇 년 내요? 그럴 때는 요거 2년 내. 그럴 때는 요거 안 보이겠네. 그럴 때는 2년 내, 그럴 때는 양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것도 개정세법 알아두시고, 2019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요.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이주택이에요. 제가 과천에 예를 들어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공공기관 근무하고 있었는데, 지방으로 만약에 공공기관이 이전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집 하나 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그냥 발령을 받았어요. 그런 경우에는 요거 5년 내에 넉넉하게 줍니다. 5년 내에 양도하면 돼요. 자, 5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되는데, 다만 이 경우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대체주택 취득하는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 하나 샀는데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받아가지고, 자, 집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려가는 이런 경우는, 자, 요때는 넉넉하게 시간 주고 5년 내 의지로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직계존속의 동거분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자, 연로하신 부모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세대 합칩니다. 이럴 때는 학가일로도 몇 년이요? 10년 내. 요거 작년에 가로놓기 문제로 나왔었죠? 작년 2018년도 개정세법이었습니다. 5년 했다 10년으로 작년에 바뀌었는데, 작년에 중요한 거였고, 계속 우리가 여러 번 뭐 5호 특강이든 마지막 마무리든 동영모의사든 여러 번 제가 문제 출제해가지고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10년 내 먼장단주택 아무거나요. 부모주택이든 자식주택이든 아무거나 먼장단주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이때 동그라미 1번 직계존속의 범위가 올해 2월 달에 시행령이 개정이 되는데요. 자, 직계존속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동거분양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인데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 이상인 사람이면, 그 다음에 요거요. 직계존속, 가만히 보니까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해서 장인어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도 포함해서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 즉 양친 모두 60세 이상일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한 사람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증질환자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포함, 요 디귿번이 올해 추가된 건데요. 시행령에서. 자, 예를 들어서 60세가 안 됐지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희귀성, 난치성 질환에 걸렸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거분양, 모시고 살기 위한 경우는 60세 미만이어도, 직계존속이 60세 미만이어도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10년 내 양도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혼인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자, 남자가 장가오면서 집 한 채, 제가 항상 얘기지만 여자가 시집 오면서 빈몸으로 오지 않고 집 한 채. 자, 그래가지고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혼인한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먼장단주택 1세대 주택 양도를 봅니다. 아무거나. 동그라미 2번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봉하는 무주택자가, 어떤 여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엄마를 모시고 살고 있죠? 그 주택은 직계존속의 주택입니다. 이런 동거분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남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주택이 됐을 때, 오빠가 나랑 결혼하려면 하여튼 나는 엄마 두고는 혼자 두고는 못 가니까 나랑 결혼하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우리 엄마 모시고 같이 살아야 돼. 나 그러면 그럴 때만 결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결혼한 채 친구 2명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한 명은 하여튼 굉장히 가정적이고 장모님한테도 잘하고 굉장히 그 부부 금슬도 좋고 아주 좋아요. 그랬는데 장모님이 재작년이니까 돌아가셨지만 제가 이제 거기도 가보기도 했었는데 하여튼 잘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한 명은 주로 바깥으로만 돌아요. 그러니까 제가 50% 확률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든 간에 요거 그런 경우에 똑같아요. 이것도 혼인함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니까 몇 년 내 혼인한 날부터 5년 내 양도하면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넘어갑니다. 86페이지 보시니까요. 4번 상속받은 주택이요.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주주택 포함해서 상속받은 주택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요거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이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일반 종전 일반 주택이 있었어요. 요 일반 주택은 상속 개시 당시 소유했던 주택이어야 돼요. 원래 주택이 있었고 일반 주택이 그다음에 주택을 상속받았어요.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을 때
내 의지로 소유하게 된 거 아니잖아, 이거. 그죠? 그러니까, 자, 요거는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혜택을 주는데, 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요것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거지. 요거는 양도 시기 제한 없어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뭐 5년 양도해야 한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무 때나 자,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돼요. 다만 이 상속받은 주택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요것을 먼저 양도하면 요것은 1세대 2주택 양도로서 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냐가 포인트. 자, 그래서 거기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일반 주택, 상속개시 사용 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사용 시 보유한 조합원 입주권에 의해서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 주택만 해당합니다. 하여튼 상속개시 사용 소유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양도하는 거지, 가로 안에 상속받은 주택 먼저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는 것들, 이런 거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꽃표시 보니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고 비과세 배제한다는 거. 요게 또 2019년 개정세법 내용입니다. 시행령 내용이요. 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서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길게 돼 있는 거. 자, 제가 필요한 것만 압축해서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019년 개정세법이라 눈에 한번 익혀둡니다. 상속에 소급해서 2년 내에 피상속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있잖아요.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실 줄 알고 미리 증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여받은 주택은 일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 특례를 봅니다. 똑같아요. 문화재 주택도요. 등록 문화재 주택이 있고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이것도요. 자,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문화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6번 농어촌 소재주택 특례, 이것도 양도시기 제한은 없는데 단 귀농주택의 경우는 5년 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5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지. 농어촌 소재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농어촌 주택은 그 요건이 자세히 그 아래 비교가 되어 있어요. 옆에 보니까 87페이지 한번 보세요. 87페이지 보면 이렇게 구조는 이런 거라고 그랬어요.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이농주택, 농어촌에 소지하는 귀농주택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 주택이 있고, 농어촌 소재주택이 있고요. 농어촌 소재주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주택이 있어요. 일반 주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일반 주택 먼저 양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요건을 보면 이 농어촌에 소지하는 상속주택, 줄글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예요. 피상속인 5년 이상 거주했던 상속주택, 이농주택은 농어촌 떠나보자 못 살겠다. 그래서 또 일반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그 이농주택은 이농인이 5년 이상 거주했어야 돼요. 자, 너마저 농어촌 떠나면 누가 농어촌을 지키냐? 넌 돌아와. 그런 의미에서 이농주택. 또 귀농주택은 악용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요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이 요건을 연락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여요. 뭐 고가주택 아니어야 되고 농사 짓겠다면서 농지 텃밭 읽으면서 농사 짓겠다고 만들잖아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되고 농지 소유자 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해당 농지 소지의 주택을 취득할 거 막 이렇게 대지면적 쭉쭉방 이내에 되고 뭐 귀농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이렇게 요건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또 귀농 후 3년 이상 금방 또 비과세 받고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3년 이상 거주 경제하게 한다는 사회 요건도 있고 막 그래요. 참고적으로 봅니다. 줄글 필요 없습니다. 연락에 줄근 그대는 지울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왜 지금 나중에는 그냥 참고예요. 참고로 보시고 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자세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낮아요. 어떻든 간에 그 농어촌 주택 비교를 쭉 보면은 자, 다른 애들은 하여튼 귀농주택만 사후관리 요건이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래요. 하여튼 상속주택 보면 그 이농주택 비과세상 주택 그 한번 보세요.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요. 농어촌 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고. 근데 귀농주택은 세대 전원 이사할 경우 최초 양도하는 주택 하나만 요거만 이제 하나만 요거 1세대주택 특례를 적용합니다. 하여튼 이런 요건 잠깐 봤고요. 86페이지 다시 오시면 6번 하여튼 농어촌 소재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7번 수도권 밖에 소지하는 주택 특례입니다.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여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에 주택을 취득했어요. 그럴 때 이거 똑같아요.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데 이 취약, 질병에 의한 근무상여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요.
자, 지방에 이런 취약이나 질병에 의한 근무상편 같은 실수의 목적으로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 걱정하지 말고 지방의 주택을 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근데 이거 수도권 밖의 소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8번 장기 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기를 소유한 경우에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이건 어떤 거냐면 장기, 그러니까 거주주택이 있고요.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하고 있는 거주주택이 있고, 거주주택.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또는 법령이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이요. 장기 임대주택 또는 이게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요건이 비슷해요. 장기 가정 어린이집 주택도 요것도 이제 어린이집 주택도 요것도 이제 요건이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거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어요. 임대주택은 여러 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런 경우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고요? 이 거주주택을 이것을 먼저 양도해야지, 임대주택 먼저 양도하거나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먼저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거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양도를 봐요. 1세대 1주택 양도를 보는데 다만 1세대 양도를 보는데 다만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특이하게도요. 2년 보유 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되지만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에 2년을 거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수강생이 이렇게 써놓으면 또 4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2년 보유요건도 갖추고 있으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 거주요건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 뭐 4년을 보유했든 3년을 보유했든 거주기간,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 2년을 거주했어야 한다는 거주요건이 있어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비과세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8번 장기 임대주택과 그 밖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해당 1주택,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게 이제 올해 추가된 거예요. 2019년 개정세법인데, 하여튼 거주택을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보는데 다만 이때 거주주택이요.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할 때 한정해서 한 번만. 여태까지는 여러분 보세요. 여태까지는 거주택이고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이 있으면 이 거주택 팔고 2년 거주했다 그러면 비과세 받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임대한 주택으로 또 이사가서 거주한다거나 등등 그랬을 때 또 나중에 그 거주 요건을 갖추면 또 이 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고 그랬어요. 여러 채 계속. 그랬는데 이제는 이 거주택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택 한 번만 어떻게 해준다?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특례는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 번 될 수 있었는데 지금 한 번만. 자,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택을 최초로 양도할 때 한정해서 이거 1세대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데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이 거주택은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요. 가로는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 채 있을 때 얘기니까 보유한 중 거주기간이 몇 년 이상일 것? 2년 이상일 것. 요 2년 이상 거기에는 밑줄이 또 안 거져 있네. 2년 이상. 요거 일 것, 요거요. 밑줄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꽃표시 보니까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여 거주한 기간은 제외한다. 뭐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래서 보유하는 기간 중에 거주했어야지 내가 그 전세 살다가 거주한 기간은 뺍니다. 그 다음에 장기 임대주택 한번 보면 양도일연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 임대주택을 민간 임대주택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 보증금 임대료의 연증가율 몇 프로요? 5%. 이거는 우리가 종부세에서나 양도세에서나 장기 임대주택으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새로 추가된 요건이 2019년 올해 추가된 요건이 시행령에 2월 달에 추가된 요건이 연 임대료 상수율이 몇 프로?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 요게 이제 요건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것들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개정 내용을 중심으로 쭉 한번 봐놓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장기 임대주택과 같은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한다? 일반 주택을 이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는데 다만 비과세까지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 특이하게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데도 2년 거주 요건이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 번 해주는 게 아니라 최초로 양도하는 거주주택 하나만, 장기 임대주택은 최초로 양도하는 주택 하나만, 한 번만, 1회 한해서만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거. 또 장기 임대주택은 얘들 연 임대료 상승률이 몇 프로? 5%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뭐 이런 등등을 한번 보고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가정 어린이주택 특례도 똑같아요. 양도시키 전없고 거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보유기간 중 2년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87페이지 1세대 2주택 특례 비교요. 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쭉 한번 나중에 다 읽어보시고요. 차분하게. 그 다음에 12번 테마 보유기간의 특례 역시 이것도요. 여러분들 별표시 2개를 합니다. 자, 보시니까 2개를 하시고요. 네, 보유기간 특례 한번 봅니다. 12번 보유기간 특례. 1세대 1주택이어야 돼요.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이 없는 경우, 그래서요. 먼저 1번 임대주택 특례인데 민간 건설 임대주택 또는 공공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이 임차일로부터, 취득일이 아니에요. 임차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 기간 중에서 세대 전원이 거주, 가로 안에 취약, 근무상, 질병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세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는 포함, 즉 봐주고요. 같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몇 년? 5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 무슨 얘기냐? 건설 임대주택이요.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건설 임대주택이 있는데 매입 임대주택은 안 돼요. 처음부터 임대주택으로 건설한 건설 임대주택이 되고요. 건설 임대주택에 이게 이제 1세대 1주택이라는 전자에서 자, 보유기한 2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특례입니다.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자, 임차에서 건설임대주택을 거주하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생겨서 취득했고 또 나중에 팔게 됐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래서 건설임대주택 우리가 보유기간, 양도세에서 1세주택 비과세에서 2년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따지는데 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에요. 그랬는데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건데, 그러려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취득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세대 전원이 거주한 거주 기간이 몇 년이요? 이게 5년 이상이면, 5년 이상이다 그러면 자, 건설임대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미만 보였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 자, 이렇게 보시고 또 계속 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건데 좀 보기가 편하시라 믿고, 그 다음에 2번 봅니다. 주택 및 부수토지. 자, 부수토지 전부 일부가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에 법률에 의해서 수용되는 경우. 여러분,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가 수용을 당했다. 내가 뭐 2년 보유하고 싶지 않았나요? 2년 미만 보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죠? 수용은.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1세대 1주택의 전부 일부 수용은. 그 다음에 넘기시면 88페이지. 동그라미 1번. 다만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만 수용된 경우에 잔존 부분은요. 수용일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양도하는 경우에 잔존 부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일부만 수용당해서 나머지 남게 된 짜투리요.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시간 줘요. 이게 3년이었다가 사실 5년으로 바뀐 거예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잔존 부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해외 이민,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자, 요거 역시 해외 이민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그랬죠? 양도세 안 내려고 이민 가는 사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이민도 정당한 사유가 되는데, 다만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양도 1년제가 아니에요. 출국 1년제 1주택이고, 출국 1년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27회인가요? 나왔던 것이 출국 1년부터 3년이 되는 때 양도한 경우, 자, 양도세를 비과세한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몇 년 내? 2년 내 양도해야 됩니다. 4번 보시면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취약이나 질병이 아니라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해외 거주하기 위해서 세대 전원 출국할 때 출국 1년제 역시 1주택이고 출국 1년도 몇 년 내? 2년 내 양도했을 때 1세부터 양도를 봅니다. 그 다음에 5번 1년 이상 거주하던 주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보유하던 주택 아니고 거주하던 주택을 취약이나, 취약 그러면 여기서 취약은 기본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만 그 사유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돼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취약이나 질병 요양,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치료나 요양, 근무상 형편이요. 새로운 직장의 취업이나 전근 같은 근무상 형편인데, 상업상 형편은 시험에 옛날에 한 2번 나왔지만, 상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 주거 이전할 때입니다. 부득이한 사유의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도 포함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할 때입니다. 근데 그런 거지,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습니다. 뭘 공부했었냐면, 여기 보세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건데, 근데 만약에 보세요. 인천광역시의 1세대 1주택인데, 1세대 1주택인데, 이게 만약에 1년 6개월 보유했어요. 자, 그러니까 2년 보유를 못했어요. 그랬어도 만약에 이게 1년을 거주했다. 1년을 거주했었다. 그러면 또 취약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또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 다른 시군으로,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로, 서울로 주거를 이전한다. 그러면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다. 그러면 이 인천광역시 1세 1주택은 2년 보유를 못했지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만약에 이게 1년 이상 사례 문제라면 꼭 거주했는지 꼭 확인해야지. 이게 10개월 거주하던 주택이었다. 그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반드시 1년 이상 거주했는지를 꼭 확인하시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상 형편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도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그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그래서요,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면 돼요. 그 조정대상 지역과 관련해서 공고일 이전에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공고 있은 이전에 취득한 주택 같은 것들은 거주기한 요건을 요하지 않는다는 얘기들,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보유기간 계산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보유기간 그러면 방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언제까지?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2번 봅니다.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 무너짐, 노후 등으로 인해서 멸실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어떻게 한다? 통산합니다. 이 경우요. 그래서 그 집이 무너졌어요. 새로 집을 지었어요. 그럴 때 종전 무너지기 전의 주택의 보유기간과 새로 집 지은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해요. 근데 공사기간은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통산하지 않아요. 자, 보시고 참고적으로 여러분, 원래는 이제 참고적으로 도정법이나 주택법, 도정법 같은 법령에 의해서 재개발, 재건축했을 때는 그 보유기간, 2년 보유기간 같은 거 따질 때 공사기간 통산하게 되는데, 하여튼 소실독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로 소실 노동으로 인해서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는 공사기간은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통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것. 상속받은 주택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하는데, 다만 동그라미 2번 1세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과 비상속인이 동일 세대로서 보유한 기간도 통산합니다. 이런 것도 좀 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씩 알아두세요. 어떤 얘기냐면, 여기를 보실래요, 여러분들? 자, 한번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를 봅니다.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요거는, 자, 상속, 여기 보세요. 2년 보유기간 따질 때,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경우요.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 피상속인이고 을 상속인입니다. 얘네들이 동일 세대원입니다. 동일 세대원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이 시점이 상속개시라고 했을 때,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같은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이 예를 들어서 1년.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받아서 보유한 기간이 1년. 그러면 1세 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따질 때 몇 년으로 따진다는 거예요? 2년. 예? 자, 상속개시 이전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 세대원으로서 보유했던 기간도 통산해가지고 2년 이런 식으로 해요. 근데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고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자, 그러면 그럴 때는 보세요. 갑이라는 분이 있고 돌아가신 피상속인이고 을 상속인이 있어요. 다른 세대원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상속받아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1년. 이럴 때 몇 년 보유로요? 1년 보유로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2년 보유기간 따질 때요. 자, 됐고요. 맨 아래 4번을 봅니다.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로 전환됐을 때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보유기간을 다 통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89페이지 13번 겸용주택 등 해가지고요. 이것도 계산 문제가 시험에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겸용주택 관련한 거 27회시 때 나왔기 때문에 또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 소수용으로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문제 풀 때 기출문제 좀 풀어드릴 거고요. 다가구 주택이나 그 다음에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 이것도 이제 허위계약서 작성의 경우도 독립함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었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낮고 다만 소수용으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테마는 별표시 큼지막하게 하나 하시고요. 자, 종합문제 속에서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문제 속에서 질문한 줄 나올 수 있는 거라 별표시 하나 해놓고 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13번 테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아까 쉽니다.